안녕하세요. 장기하TV의 장기하입니다. 끌어당김의 15번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안달이지만 자기 자신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비슷하다. 우리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도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도 있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고 자신에게 필요한 꽃과 열매를 키우며 자기 땅을 관리하듯이 사람도 무익하고 불순하고 잘못된 생각은 없애고 바르고 순수하고 유용한 생각이 꽃피고 열매 맺도록 마음의 정원을 돌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이 영혼의 뛰어난 정원사이며 인생의 총책임자임을 알게 된다. 또한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의 법칙을 밝혀내고 생각의 힘과 마음의 요소가 성격과 상황, 운명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결국 생각과 성격은 하나다. 성격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은 늘 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조화롭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시점의 상황이 한 사람의 전체적인 성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그 상황이 마음속에 중요한 몇 가지 사고 요소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 그 사람의 발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모든 사람은 존재의 법칙에 따라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사람의 성격을 형성해온 여러 생각이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는 우연의 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 모든 것이 실수를 모르는 정확한 법칙의 결과다. 이는 자기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마찬가지다. 자신이 외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은 환경에 시달리고 만다. 하지만 자신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환경에 자라나는 마음속에 숨겨진 텃밭과 씨앗을 마음대로 가꿀 수 있음을 깨달으면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마음은 가슴속에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끌어당긴다. 마음은 가슴속 깊이 간직한 고결한 열망에 이르거나 억제되지 않는 욕구의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때 마음은 환경을 통해 자신의 것을 받아들인다. 환경이라는 외부 세계는 생각이라는 내면 세계에 맞춰 형성된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외부 환경은 개인의 궁극적 이익에 기여하는 요인이 된다. 자기가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이든 기쁨이든 모두 그 결과를 통해 배운다. 자신을 지배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욕구와 열망, 생각을 따르다 보면 결국 그러한 생각이 삶의 외부 환경에서 열매를 맺고 완성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성장과 조정의 법칙은 어느 곳에서나 작용한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낼 뿐이다. 마음이 선한 사람이 환경 때문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고통을 겪는 일은 없다. 또한 사악한 사람이 갑자기 환경 덕분에 선해지고 순수한 행복을 느끼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주인인 사람은 스스로 환경을 형성하고 계획하는 이반자다. 영혼은 태어날 때에도 자기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며 현세에서의 긴 여행의 모든 단계에서 정신의 순수함과 불순함, 강함과 약함을 반영하는 여러 상황들을 끌어당긴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때그때의 단계에서 어떤 모습을 가진다. 사람들이 부리는 변덕이나 말도 안 되는 공상, 야심은 모든 단계에서 좌절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품은 생각과 욕구는 불결하든 깨끗하든 자기 자신의 양식을 공급받는다. 우리의 목적을 형성하는 신성한 기운은 우리 내부 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다. 사람을 속박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비열한 생각은 자신을 속박하지만 고상한 생각은 자유의 천사가 되어 자기 자신을 해방시킨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손에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것을 얻는다. 희망과 기도는 생각이나 행동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진실에 비춰볼 때 환경에 맞서 싸운다는 말은 꾸준히 자기 마음속에 그 원인을 키우고 지키면서 표면적인 결과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의식적인 악덕이나 무의식적인 나약함의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것은 그 주인의 노력을 집요하게 방해한다. 따라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안달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는 신성한 일뿐 아니라 세속적인 일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돈 버는 게 유일한 목적인 사람이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제대로 균형 잡힌 훌륭한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는가. 네,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신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듯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여기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정원을 가꾸는 것은 바로 우리지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철저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의 힘이나 마음의 요소가 성격이나 뭐 상황 또는 운명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한다면 우선 자기 본인부터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럴 때 모든 위험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도 없어지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하고, 또 돈 버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 그러면 목적인 돈을 향해서 또 희생이 또 따라야 되는 거니까 제대로 균형 잡힌 그리고 훌륭한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는 그런 사람은 더 철저히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항해를 나가기 위해서 항해에 대한 어떤 위험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항해에 나가기 전에 그 위험만 생각한다면 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끌어당김의 16번째 목표와 이상 그리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장교와 TV의 장교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